원피스 1135화에서 등장한 샹크스 외형의 인물이 진짜 샹크스일 것이라는 네타가 해외 커뮤니티에서 등장했습니다. 최신 챕터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이기도 하죠. 가장 크게 대립하고 있는 것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오다가 왜 이렇게 샹크스를 디자인했는지 드디어 알 것 같다는 건데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원피스 1135화에서 엘바프의 샹크스와 매우 흡사한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이 인물의 정체에 대해 팬들 사이에서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과연 이 인물이 정말 샹크스일까요? 이제까지 사람들은 샹크스 본인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오다가 노린 허점이죠. 먼저 이 인물이 샹크스일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죠. 외모의 유사성입니다. 이 인물은 샹크스와 거의 똑같은 외모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머리의 색깔은 표현되지 않았지만 망토를 쓰고 있지만 사람들은 머리가 빨강색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목구비 자체가 샹크스와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샹크스라는 이미지가 바로 떠오르죠. 이 부분에서 더 이상 부연 설명을 하지 않아도 오다가 우리를 이해시킨 겁니다. 게다가 샹크스 정도의 인물만이 가능한 부분을 바로 보여줬죠. 엘바프의 거인을 매우 손쉽게 제압한 것입니다. 마치 거인들의 약점을 알기라도 하듯이 제압을 한 것이죠. 그리고 오다가 남긴 가장 큰 증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등장할 때 보였던 마법진입니다. 이 마법진은 과거 에그헤드에서 오로성이 소환될 때 등장했던 마법진과 상당히 흡사하죠. 이 마법진의 정확한 출처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레벨리부터 오로성과 친분이 있다고 보여지는 샹크스 정도면 이 정도 기술을 사용해도 크게 이상하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생각보다 샹크스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다는 최종장에 가까워오면서 독자들에게 샹크스 흑막설에 대해서 고의로 계속 혼란을 줬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남자가 샹크스가 된다면 계속 맴돌던 흑막설이 굉장히 유력해지는 효과가 더해지죠. 게다가 원피스 스토리에서 샹크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지만 아직까지 그렇다 할 메인 떡밥이 없었기도 했기 때문에 오다 입장에서도 이보다 더 좋은 등장은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국내의 여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고 있죠. 먼저 이번에 등장한 인물이 샹크스 클론이라는 가설이죠. 클론설은 해외 쪽에서도 상당히 많이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샹크스 클론설은 오다 입장에서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요. 우리에게 클론이라는 개념은 세라핌이 등장할 때 처음 경험하였습니다. 물론 세라핌은 완벽한 복제인간의 수준의 클론은 아니지만 만약 그 이상의 정교한 클론이 등장한다면 상당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처음 세라핌이 등장했을 때도 너무 메인급 캐릭터들이 등장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과 희귀성이 훼손되기 때문에 이제까지 빌드업한 원피스 생태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여론들이 상당했죠. 세라핌도 이 정도의 문제점이 있었는데 여기에 세라핌의 개념을 초월한 클론 인간이 나온다면 과거의 전설적인 인물들의 가치와 서사들이 전부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샹크스 정도 되는 해적을 클론으로 만들 수 있다면 루저, 흰수염, 록스 디지베까지 클론으로 만들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등장한 샹크스가 세라핌이나 클론이라면 샹크스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과 가치, 그리고 명예를 너무 희석시키는 것이고 이것은 오다가 최종장에서 자멸하는 그림이라고 말할 정도로 너무 큰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클론과 복제인간이 아닌 같은 가문의 외형이 비슷한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솔직히 이번에 등장한 인물이 진짜 샹크스라면 더 재미있게 이야기가 흘러갈 것 같지만 아닐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일단 엘바프는 샹크스가 거점으로 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고 엘바프의 대부분의 거인들이 샹크스를 알고 있으며 샹크스에게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등장한 샹크스 외형이 남자를 발견한 거인들은 샹크스의 기척이나 패기, 그리고 외형을 보고도 샹크스와 비슷하다는 의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샹크스는 인간이고 해적이죠. 그런데 오로성들이 이용하는 마법진으로 등장했다는 것이 이상하다는 것이죠. 샹크스는 엘바프가 안방과 같기 때문에 이렇게 등장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그냥 자연스럽게 배 타고 등장해도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등장해도 연애를 즐기고 있는 루피 일행들에게 들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의문점이 있습니다. 로키의 위치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로키는 샹크스를 알고 있습니다.
마치 샹크스에게 패배한 후 자신을 하계에 봉인시켜 놓은 인물이 마치 샹크스인 것처럼 묘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샹크스는 로키가 있는 위치를 모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몰래 등장한 두 명은 로키의 위치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단서인 외형적인 부분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 각도에서 자세히 봐주시길 바랍니다. 샹크스의 얼굴에 있어야 흉터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논리는 과거 레벨리에 등장했던 샹크스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논리입니다. 그것도 오다가 놓친 것인지 아닌지로 굉장히 논쟁이 뜨거웠죠. 그런데 이번에 등장한 샹크스 외형의 인물도 똑같이 흉터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부분이 오다가 의도한 것이라면 더욱 소름 돋는 부분이 생기죠. 레벨리에서 오로성을 독대했던 사나이가 샹크스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새로운 의혹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남은 카드는 하나만 남게 되죠. 샹크스와 같은 외형을 가질 수 있고 거인족들을 아랫사람 취급할 수 있는 삶을 살아왔을 가능성이 크고 오로성과 천룡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이동기를 사용할 수 있는 인물은 바로 피가랜드 가문의 신의 기사단입니다. 신의 기사단은 천룡인들을 심판할 수 있는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죠. 이번에 등장한 붕대를 감은 인물은 마치 거인들을 자신의 아랫사람들을 대하듯 다루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본능적으로 자신이 하던 습관이 나온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오다는 최종장 원피스 쟁탈전에서 샹크스 외형을 가진 사나이를 추가했었죠. 그때도 신의 기사단일 것으로 예상을 했었죠. 그때도 그 실루엣의 사나이가 샹크스가 된다면 또다시 샹크스 흑막설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때문에 샹크스는 배제했죠. 결국 신의 기사단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샹크스는 피가랜드 가문이고 신의 기사단과 연관이 있다는 것이고 세계 정부는 엘바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결국 신의 기사단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 중 하나를 새로운 오로성을 피가랜드 가문의 갈링성으로 임명했다는 것이죠. 이무가 아무 생각 없이 갈링성을 넣지 않았을 것이죠. 저는 이무의 계획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로성 전체가 투입되었던 에그헤드의 굴욕을 엘바프에서 만회하기 위한 빌드업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갈링성이 오로성이 되었다는 것에서 갈링성은 자신만의 방법으로 신의 기사단을 움직여서 엘바프 공략과 더 나아가 밀짚모자 일행들을 동시에 공략할 것이라는 겁니다. 큰 틀에서 본다면 엘바프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었던 샹크스지만 샹크스의 피가랜드 가문이 엘바프를 다시 파괴하는 그림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샹크스는 이제까지 보여줬던 것처럼 엘바프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가문과 전투를 펼칠까요? 아니면 엘바프를 배신하고 같은 가문의 뜻을 따를까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거나 잘못 눌러서 들어오셨더라도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사랑한다고요.